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 우리 평범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수다로 떨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는 그 누나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메뉴는 속도에 관한 겁니다. 학창시절 학교 다닐 때 예체능을 무지 못했습니다. 특히 체육은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무지 두려웠죠. 반야구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수비수로 참여를 했는데 저기 공격하는 애가 공을 빵 차는데 저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공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그 공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친구들에게 허수아비라는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였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께서 아버지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아버지가 달리기를 잘했던 걸 기억하고 계신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달리기 선수로 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달리기 못해요 라는 말을 못하고 쪼그리고 운동장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가라고 아우성을 치고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협박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때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을 서너 바퀴 도는 장거리 달리기였습니다. 저의 온 힘을 모아서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스타트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전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운동장 반 바퀴를 돌고서 기절했습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와서 걱정하면서 바라봤던 그런 표정이 기억이 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제 속도를 지키지 못하고 달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요즘은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덜 했는데 비교를 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집,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지 집인지 아닌지, 몇 평짜리 사는지,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는지, 심지어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들은 뭐가 있는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딜 갔다 왔는지, 갔을 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 거기서 이런 것까지 낱낱이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게 되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뱁새인데 자꾸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지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속력이 궁금해졌습니다. 속력이 뭐지?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에 뭐 배웠던 것 같은데 뭘 모르 나누고 그래서 속력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음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나오더라고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력이라는 거죠. 400km의 거리를 자동차로 운전한다라고 했을 때 4시간에 가려고 하면은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속도는 속력과 좀 다르다고 나오더라고요. 속력의 방향이 있을 때 우리는 속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1시간에 100km의 속도로 달린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동안 속도로 살지 않고 속력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방향으로만 갔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속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세상의 방향은 동서남북 4개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가는 곳으로만 갔던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일,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발을 내딛어야지 그게 바로 저의 방향이고 저의 속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우주만큼의 길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 속도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올해 내린 결정은 덜 보고 덜 듣자입니다.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알아서 자꾸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SNS를 덜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안 할 수는 없고요. 덜 하기로 했습니다. SNS에서 제가 많이 했던 게 그 채팅방, 단톡방하고 페북인데요. 페북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가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글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요게 힘들더라고요. 채팅방.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채팅방을 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채팅방을 누르려고 할 때마다 그래, 나는 나이면 나를 조절할 수 있지.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으면 내가 아니지 라고 다짐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만 봐야지라고 저에게 자꾸 암시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모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5km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도 좀 알고 저의 속도도 알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처럼 전속력으로 달리진 않았습니다. 천천히 걷다가 뛰다가 했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도대로 가야지라고 하면서도 자꾸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완전히 낙오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앞에 달리는 사람의 뒷모습은 그래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견디면서 완주를 했습니다. 모두 됐죠. 심리상담가 버지니아 사티어의 나는 나다라는 좋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나의 주인이며 나는 나를 조절할 수 있다. 나는 나이며 나는 괜찮다. 여러분 혹시 자꾸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들어서 내 방향대로 내 속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달리느라 혹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러시다면 제가 좋아하는 수녀님이 얼마 전에 알려주신 시가 있어요. 반칠환 시인님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상 근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